안녕하세요. 밝음 나눔 안과 정대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밝음 나눔 안과 재발성 각막 미란증 치료 결과 세계 각막학회지에 게재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학계가 인정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안과가 상호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준 안과에서 밝음 나눔 안과로 이제 상호만 변경되게 되었고요. 위치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는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밝음 나눔 안과는 난치성 각막 질환의 치료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막 질환 중에서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고 하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발성 각막 미란증이라든지 난치성 안구 건조증, 핏줄이 계속 터지는 이제 재발성 결막과 출혈이라든지 각막의 검은 동자에 계속 흰 점이 생기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이라든지 굉장히 기존 다른 안과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과는 쉬운 길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난치성 각막 질환은 병원 수익에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하지 않아도 이제 소리 없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질환,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굴절 수술, 굴절 교정 수술, 라섹이라든지 스마일 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비싼 레이저 기계만 사다 놓으면 사실 아무 안과 의사나 합니다. 굉장히 마케팅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많이들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부작용,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 그런 거 부작용 심각하게 생기면 다 이제 저희한테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광고에만 현혹돼서 그런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가지 마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이제 라섹, 스마일 수술 그런 것도 다 저희도 굉장히 잘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히 이제 난치성 질환들에 집중하고 있어서 난치성 각막 질환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 굉장히 좀 심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준 원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굴절 교정 수술도 김영준 원장이 워낙 많이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막 질환은 저희 양종윤 원장님께서 하고 있고, 안성형 질환은 이제 박경수 원장님께서 우리는 세부 분과별로 그런 난치성 그 질환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재발성 각막 미란증 치료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저도 라섹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각막이 벗겨졌을 때의 통증이 얼마나 괴롭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라섹 수술은 이제 쉬면서 이제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말 죽겠는데 이제 재발성 각막 미란증은 갑자기 이제 불시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 특히 젊은 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눈 뜰 때 으앗하면서 벗겨지고 눈물 줄줄 나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게 그 불시에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예, 그게 특징이거든요. 정말 난치성이고, 사실 그게 이제 치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대학병원들도 기존의 치료를 이제 그 치료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약물 치료만 하면 계속 재발하는 질환인데, 대학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더 위중한 질환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각막 이식이라든지 눈에 생기는 암이라든지 진짜 심각한 황반변성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재발성 각막 미란 같은 거는 아예 병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이랑 연고 같은 거 주고 그냥 보호렌즈 껴주고 그냥 가까운 안과 가세요,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괴로워하다가 다 저를 찾아오고요. 이제 이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소리 없이 소문을 타고 이제 전국에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안과 병원부터 굉장히 이 질환 치료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도 KJO라고 코리안 저널 옵타몰로지에 제가 3종 병합 시술 결과를 그때 발표했고, 3종 병합 시술은 이제 중심부는 혼탁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광치료 각막 절제술 레이저를 하고, 주변부는 광범위하게 천자술 하고, 각막 상피는 알코올로 벗기는 그 알코올 딜라미네이션, 그 세 가지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해서 3종 병합 시술인데, 그때도 이제 성공률이 한 87% 된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이 코니아 저널이라고 세계 각막 학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니아 소사이어티의 공식 논문이고요.
세계 각막 질환에 대한 각막에서는 가장 높은 저널입니다. 각막 학회지에 2025년도에 온라인에는 출간이 됐고요. 아직 프린트로는 출간이 안 됐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프린트된 버전으로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자, 이 코니아 저널은 임팩트 팩터 1.9고요. 분과 학회지 저널이 1.9 정도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에디터인 치프가 하버드 대학병원의 레자 데이나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에디터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택을 해줘서 더 명예로웠고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우리 논문을 엄청 잘 쓰기로 유명한 안현민 선생님께서 제일 저자로 수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신 저자였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서경률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의 김영준 원장 이렇게 같이 출간했던 내용이고요. 이때는 이제 저희 아이준 안과였으니까 이름이 제가 KJO 때는 한 20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출간했는데 이거는 훨씬 더 N수가 많아졌습니다. 115명, 115안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결과 보시면 아까 KJO에도 87% 치료 성공률이었는데 단 12%만이 재수술을 요했다. 즉 성공률이 거의 88%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시그니피컨트한 서지컬 합병증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3종 병합 수술은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그런 시술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코리안 저널 옵탈몰로지도 당연히 이제 SCI 등재된 논문이긴 한데 그래도 국내 데이터였고 국내 논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창안한 수술법이거든요. 이 수술법을 이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런 계기가 된 논문입니다. 사실 제가 재발성 각막미란에 대해서 비욘드에서도 강의했었고요. 저희 병원에서 몇 번 강의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이 질환 치료를 많이 하고 이 질환 환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각막 상피가 약하게 결합이 돼서 계속 벗겨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우리가 크게 나눠서는 세 가지 층입니다. 각막 상피, 기질, 내피세포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각막 상피가 기질세포하고 부착을 해주는 각막상피 바닥막 복합체라고 합니다. EBM 어디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부착 복합체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헤미데스모점이라든지 뭐 콜라겐, 뭐 라미나 루시다 덴사, 뭐 앵커링 필라멘트, 앵커링 파이브릴 뭐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해주는데 우리 건물을 질 때 제가 항상 철근 콘크리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철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EBM 어디전 컴플렉스입니다. 상피 바닥막 부착 복합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선천적으로 약하든지 아니면 손상에 의해서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재발성 각막미란은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가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그 바닥막 부착 복합체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외상 없이 잘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상, 그 다음에 상피가 약하고 외상이 있더라도 대부분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자다가 눈이 이렇게 눈물이 말라서 눈이 딱 달라붙었을 때 눈이 뜨면서 이게 확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정상이면은 이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잘 치료해야 되는데요. 선천적으로 약한 거는 강하게 해주는 시술이 제 3종 병합 시술인데 알코올로 벗겨내는 케미칼 박피를 함으로써 거기를 좀 강하게 어디전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는 것도 그 레이저 한 자리에 강하게 흉터 조직이 생기면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고 천자술이 사실 제일 중요한 치료인데 그 천자가 된 부위에 마찬가지로 강한 결합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선천적으로 약하게 부착 복합체가 약하게 태어난 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기 손가락이나 심지어 어떤
애완동물한테 긁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등산하다가 나뭇가지에 긁혔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제 라섹이나 스마일 수술 받고 나서 아니면 백내장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건조하지 않고 눈물이 충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잘 치료하는 것이 정말 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제 재발성 각막 미란증도 많이 치료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건조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건조증 치료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 치료 성적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증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재발성 각막이라는 우리가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고요. 약물 치료만 하다 보면은 깜빡 잊고 안 했다. 밤에 연고 놓고 주무시는 거 중요한 건데요. 깜빡 잊고 그냥 잠들어서 연고를 못 넣고 잤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눈 뜨다가 발생하고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만 이제 넣는데 낮에 낮잠 자다가 이제 눈 뜨다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고요. 성공률이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워낙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요. 수술 치료하고 나서도 치료용 컨택트 렌즈를 한 두세 달 끼우면서 렌즈 제거하고 나서도 안구 건조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안구 건조증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세계 각막 학회지에 게재한 거를 계기로 이제 전 세계 의사가 맑음 나눔안과 3중 병합 시술의 우수성을 인정을 한 계기가 됐고요. 논문에서도 봐서 알듯이 단일 기관 국내 최대 단일 질환, 단일 기관 국내 최대 치료 케이스고요. 88% 치료 성공률이면 이 질환은 거의 세계 최고의 치료 성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성 각막 미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 질환으로부터 부디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영상 말고도 기존에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